조지 밀러는 보스턴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68세의 그는 은퇴한 대학 교수였다. 일상은 늘 똑같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시리얼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웠다. 그리고는 보스턴 공공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텅 빈 마음을 달래주는 곳이었다. 그는 도서관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사랑했다. 높다란 천장, 웅장한 서가, 그리고 오래된 책 냄새.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다. 그는 특히 문학 코너를 좋아했다. 그곳에서 그는 몇 시간이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며칠에 걸쳐 도서관 곳곳에 새겨진 전설적인 작가들의 이름이 새겨진 장소를 찾아다녔고, 그럴 때면 늘 작가들의 탁월함에 고개를 숙이곤 했다. 위대한 작가의 글을 통해 배우고 더 알게 되는 것만이 자신이 그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가 책을 정독하는 이유였다.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던 조지는 대출대 근처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밀러 교수님? 고개를 돌리자 젊은 청년이 수줍은 미소를 띠며 서 있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네, 제가 조지 밀러입니다만. 조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세뮤얼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교수님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고독의 미학은 제 인생 책이에요. 세뮤얼은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조지는 젊은 학생의 칭찬에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반가운 기운이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요. 혹시 이 책을 쓰시던 당시의 심정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이 책이 교수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세뮤얼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조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책을 쓴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군요. 그땐 아내와 사별한 직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책 전반에 고독과 상실의 정서가 짙게 깔려있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토록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나 봅니다. 그때 대출대에서 누군가 그들을 불렀다. 세뮤얼, 거기서 뭐하니?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아, 죄송합니다, 에블린. 금방 갈게요. 세뮤얼이 대출대를 향해 외쳤다. 그리고는 조지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희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세뮤얼. 나도 즐거웠어요. 세뮤얼이 떠난 후 조지는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꼈다. 그와의 짧은 대화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조지 밀러 교수님 아니신가요? 조지가 고개를 돌리자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네, 맞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에블린 카터라고 합니다. 이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아까 세뮤얼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교수님 책을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고독의 미학은 제 인생 책 중 하나랍니다. 에블린의 칭찬에 조지는 다시 한번 기분 좋은 쑥스러움을 느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책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니 작가로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교수님 책 덕분에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에블린의 눈가에 살짝 이슬이 맺혔다. 힘든 시기라니요? 조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이 파일럿이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요. 물론 그게 남편의 직업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교수님 책을 읽으며 위로를 받곤 했어요. 에블린의 고백에 조지는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 또한 아내를 잃은 후 오랫동안 고독과 싸워왔기 때문이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으니까요. 정말이세요? 에블린의 눈이 커졌다. 교수님처럼 훌륭한 분도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셨다니 왠지 위로가 되네요. 훌륭하다니요. 과찬이십니다. 저 역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걸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은 책, 문학,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에블린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큰 힘을 얻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에블린.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에블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에블린이 떠난 후 조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와의 만남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았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사려 깊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며칠 후 조지는 다시 도서관을 찾았다. 혹시나 에블린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는 대출대 근처를 서성이며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에블린은 어디에 있나요? 조지가 세뮤얼에게 물었다. 아, 에블린이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책 추천을 좀 받고 싶어서요. 조지는 얼떨결에 둘러댔다.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책을 찾으세요? 요즘 마음이 좀 허해서 따뜻한 위로가 되는 책을 읽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떠세요? 세뮤얼이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에세이집이에요. 고마워요, 세뮤얼. 조지는 세뮤얼이 추천해준 책을 들고 도서관을 나섰다. 책을 읽는 것도 좋았지만 오늘은 왠지 에블린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다음 날, 조지는 다시 도서관을 찾았다. 다행히 오늘은 에블린이 출근한 날이었다. 조지는 대출대에서 책을 반납하는 척하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에블린. 오늘은 나오셨네요.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쉬는 날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에블린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조지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와요. 에블린의 뺨이 붉어졌다. 무슨 이야기요? 그냥 사는 이야기요. 에블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별로 재미없을 텐데요? 아니에요. 저는 에블린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도서관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분위기가 꽤 좋더라고요. 에블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저도 마침 커피 한 잔 생각나던 참이었어요.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래서 에블린은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조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소설을 좋아해요.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요. 작은 아씨들 저도 작은 아씨들 좋아해요. 그 책은 언제 읽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이세요? 저도 그래요. 특히 조아 베스의 우애는 언제 봐도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조가 베스를 잃고 슬퍼하는 장면에서는 저도 항상 눈물이 교수님도요? 에블린이 놀란 눈으로 네, 저도 그 장면에서는 항상 마음이 아파요.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니까. 조지의 말에 에블린은 깊이 공감하는 듯했다. 그녀 역시 남편을 멀리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기에 그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에요. 에블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저도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고독의 미학을 읽으면서 그렇게 공감이 갔었나 봐요. 그 책에 담긴 슬픔과 그리움이 꼭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에블린의 눈가에 다시 한번 이슬이 맺혔다. 조지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에블린, 그런 아픔을 겪으셨군요.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이제는 괜찮아요. 그저 가끔씩 그 사람이 그리워질 뿐이에요. 그리워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증거니까요.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저
에블린,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지가 조심스럽게 물었. 저야, 좋죠. 교수님과 이야기하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요. 에블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날까요? 네, 좋아요. 다음 주에 봬요, 교수님. 그날 이후 조지와 에블린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차를 마시거나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꿈에 대해, 그리고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보스턴의 거리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생기를 되찾았다. 조지와 에블린은 함께 찰스 강변을 따라 걸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했. 날씨가 정말 좋네요. 에블린. 조지가 말했. 그러게요, 교수님. 이렇게 좋은 날 교수님과 함께 산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에블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 저도 에블린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에블린을 만난 건 제 인생의 큰 행운이. 어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진심이에요. 에블린 덕분에 제 삶이 다시 빛을 찾았어요. 고독하고 텅 비어 있던 제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셨. 교수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교수님 덕분에 저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외롭고 힘들 때마다 교수님과의 대화가 큰 힘이 되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 에블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조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 뭔데요, 교수? 앞으로는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조지라고 불러주세요. 조지. 에블린이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저도 에블린을 에블린이라고 불러도 될. 그럼요. 저도 조지라고 부를게.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두 사람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소중한 친구이자 연인이었. 어느 날 저녁, 조지는 에블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에블린을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 에블린, 어서 와요. 많이 기다렸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조지. 집이 참 아늑하고 좋네요. 에블린이 좋아하니 다행이네요. 편하게 있어. 조지는 에블린을 위해 와인도 한 병 준비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 조지, 음식 솜씨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오랜만에 먹어봐. 에블린 입맛에 맞았다니 다행이네요. 사실 에블린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 정말요? 어쩐지 정성이 가득 느껴지더라. 에블린이 좋아하니 저도 기뻐요. 에블린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 에블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분은 여전히 바쁘신가? 네, 여전히 출장이 잦아요. 그래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조지 덕분에 외로움을 덜 타게 된 것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네. 조지야말로 제 삶의 큰 선물이에요. 조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에블린,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요. 저도 에블린 덕분에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아내를 잃은 후 오랫동안 삶의 의욕을 잃었었거든. 그런데 에블린을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 에블린, 사랑해요. 조지가 나지막이 속삭였. 저도 사랑해요, 조지. 에블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입맞춤은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 그날 밤 조지와 에블린은 함께 밤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찾았. 다음 날 아침, 조지는 에블린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 에블린, 일어났어요? 아침 식사 준비했어. 좋은 아침이에요, 조지. 에블린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에블린. 에블린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것 같아.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조지.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 에블린,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조지가 조심스럽게 물었. 그럼요, 조지. 저도 그러길 바라요. 우리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생을 함께 고마워요, 에블린.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에게도 조지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밝은 미래를 약속했. 시간이 흘러 조지와 에블린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공유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 어느 날 조지는 에블린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다. 그는 에블린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에블린,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우리 이야기를, 네,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책으로 담아내고 싶어요.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조지,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찬성이에요. 조지는 그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에블린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갔다. 몇 달 후 조지의 책이 완성되었다. 책의 제목은 두 번째 사랑이었다. 에블린, 드디어 책이 완성되었어. 정말요? 어디 봐. 에블린은 책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조지,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책으로 탄생하다니 정말 꿈만 같아. 에블린이 좋아하니 저도 기뻐요. 이 책은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조지의 책 두 번째 사랑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희망을 얻었. 어느 날 조지와 에블린은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었다. 많은 독자들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 교수님, 책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다시 사랑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독자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조지와 에블린은 큰 감동을 받았. 에블린,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요. 조지가 말했. 그러게요, 조지.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은 몰랐어. 모든 게 에블린 덕분이에요. 에블린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고독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조지. 조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사랑이 두려웠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세월이 흘러 조지와 에블린은 백발의 노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 어느 날 조지는 에블린에게 말했. 에블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도서관에 가보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이에요. 조지, 오랜만에 가보고 싶네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보스턴 공공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은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었. 여전히 아름답네요. 에블린이 말했. 그러게요. 이곳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던 때가 엊그제 같은. 저도 그래요, 조지.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었어. 두 사람은 도서관 곳곳을 둘러보며 추억에 잠겼. 저기 세뮤얼이 보여요. 어디? 저기 대출대 앞에 서 있는 청년. 정말이네요. 많이 컸네. 어느새 중년이 된 세뮤얼은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조지와 에블린은 세뮤얼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세뮤얼, 오랜만이. 어머나, 교수님, 에블린,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두 분은 여전히 아름다우시네. 고마워요. 세뮤얼도 많이 컸네. 그러게요. 세월이 참 빨라요. 두 분을 처음 뵀던 게 엊그제 같은. 그러게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었죠.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세뮤, 감사합니다. 모두 두 분 덕분이에요. 조지와 에블린은 세뮤얼과 함께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 두 분,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세뮤얼이 말해. 고마워요, 세뮤얼. 세뮤얼도 행복하길 바라. 네, 감사합니다. 조지와 에블린은 세뮤얼과 작별 인사를 하고 도서관을 나섰. 에블린,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조지가 말해. 저도요, 조지.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자주 와요. 이곳은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니. 그래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해. 그들은 남은 생애 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 두 번째 사랑. 외전 세뮤얼의 이야기. 조지와 에블린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 후
이제는 중견 작가가 된 새뮤얼은 자신의 서재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 보스턴의 저녁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10년 전 그 두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했. 그날은 그의 인생에 있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었. 당시 새뮤얼은 보스턴 대학교 문학 석사 과정 학생이자 보스턴 공공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풋내기 작가 지망생이었. 그는 특히 조지 밀러 교수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의 저서 고독의 미학은 새뮤얼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작가의 꿈을 키우게 한 계기가 되었. 그러던 어느 날 새뮤얼은 도서관 대출대에서 우연히 조지 밀러 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꿈에 그리던 작가를 직접 만난 그는 벅찬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고 조지는 젊은 학생의 열정에 감동받아 흔쾌히 대화를 이어갔. 교수님, 고독의 미학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 책을 쓰시던 당시의 심정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 새뮤얼은 조심스럽게 질문했고 조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고독에 대한 이야기였. 새뮤얼은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 그때 에블린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새뮤얼의 동료 사서였고 조지의 책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새뮤얼은 그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느꼈. 어쩌면 그 둘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 새뮤얼은 그 둘을 이어주고 싶었다. 그는 조지에게 에블린을 소개했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 후 조지와 에블린은 도서관에서 자주 만났고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가까워졌. 새뮤얼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그는 그 둘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 어느 날 새뮤얼은 조지로부터 책 출간 소식을 듣게 되었다. 책의 제목은 두 번째 사랑이었다. 조지와 에블린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 새뮤얼은 그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 새뮤얼은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여자에게 고백했다. 그리고 그 역시 두 번째 사랑의 주인공들처럼 용기 있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 시간이 흘러 새뮤얼은 유명 작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조지와 에블린, 그 두 사람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 어느 날 새뮤얼은 조지와 에블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 두 분 덕분에 저는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도 깨닫게 되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새뮤얼, 그렇게 말해주니 우리가 더 고맙네요. 조지가 말했. 우리는 그저 자네의 가능성을 알아봤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자네의 노력 덕분이지. 에블린이 덧붙였. 그래도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두 분은 저에게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새뮤얼, 자네도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었어. 자네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지. 조지가 말했. 맞아요, 새뮤얼. 자네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었어요. 에블린이 덧붙여.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와 우정,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잊을 수 없는 밤을 만들었. 새뮤얼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조지와 에블린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 그들의 사랑은 새뮤얼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그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상에 전할 것이. 그들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는 조지와 에블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자신에게는 등대와도 같다고 생각했. 그들의 이야기는 그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었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었. 그는 그들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랐. 창밖에는 어느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새뮤얼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지와 에블린,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겨넣었. 그들의 이야기는 그에게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 그것이 그가 작가로서 살아가는 이유이자 그가 앞으로 써나갈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는 그 믿음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었.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세상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는 멈추지 않고 글을 쓸 것이 그것이 그가 조지와 에블린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그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랐. 그는 오늘도 그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